일부 피해야 할 첫 번째 사람 항상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사람. 어릴 적부터 우리는 친척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마주한다. 어떤 이들은 따뜻한 미소로 위로를 건네고 어떤 이들은 말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 피해야 할 사람들은 멀리 있는 낯선 이들이 아니라 종종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항상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사람이다. 일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늘 남과 비교하며 평가한다. 내 사촌은 벌써 대기업에 취직했다는데 넌 아직 뭐 하고 있니? 너도 좀 누굴 닮아서 잘해야 할 텐데. 이러한 말들은 겉보기엔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칼날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가족 모임에서 특히 자주 등장한다. 자신은 조카나 형제자매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상대를 낮춰야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낀다. 그들의 말은 비교를 가장한 조롱이며 애정이 아닌 질투와 우월감에서 비롯된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나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지치고 위축된다. 점점 자신을 작게 느끼게 되고 본래의 장점마저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이러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며 내 감정과 자존감을 지키는 성숙한 행동이다. 관계는 피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줘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감수할 이유는 없다. 당신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누군가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 나의 속도, 나의 방식,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기억하자. 피해야 할 사람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일 수 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나를 아프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반드시 재정비되어야 한다. 2부 피해야 할 두 번째 사람 늘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가족 모임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유독 항상 불행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유도한다. 일이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이다. 바로 늘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기운이 빠지고 도와주고 나면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이해 못해. 내 인생은 항상 운이 없었어. 이러한 말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떠넘긴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태도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불행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계속 소비시킨다. 그들은 당신이 도와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당신이 피곤하다고 하면 넌 나를 외면하는구나 라며 죄책감을 심어준다.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그들의 불행에 함께 끌려 들어가게 된다. 처음엔 연민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미안함이 생기며 결국에는 내 삶까지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불행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 타인을 지치게 하고 조종하는 사람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당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존재가 된다. 가족이라도 그들이 스스로를 구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당신만 지치고 무너질 뿐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을 피해자라 주장하며 타인을 끌어들이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다. 진정한 가족 관계란 서로 힘들 때 기대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대는 것이 아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건강하지 않다. 피해자 역할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구하지 않는 한 아무도 구해줄 수 없다. 당신은 그들의 구조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항해자임을 잊지 말자. 3부, 피해야 할 세 번째 사람,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의 고통이나 실패를 마치 즐기듯 말한다.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하지만 말투나 표정 속에 묘한 쾌감이 숨어 있다. 그 사람 결국 이혼했대. 안타깝지 않니? 걔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회사에서 잘렸다대. 이런 식으로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순한 소문꾼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위험한 존재다.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은근히 존재한다. 누군가 잘되는 소식에는 침묵하거나 흥미없어 하고 누군가 실패하면 잔뜩 흥분해서 주변에 소문을 퍼뜨린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정보를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을 그렇게 해소한다는 데 있다. 들에게 있어 타인의 불행은 위안이자 기쁨이다. 상대가 무너지면 마치 자신이 상대보다 낫다는 착각에 빠지고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삶이 덜 초라하다고 느낀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나 또한 타인의 실패에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메말라간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의 기쁨조차 숨기게 된다. 이 말하면 또 뒷말 나오겠지. 괜히 시기할까 봐 말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나의 감정을 억누르게 만드는 존재가 된 것이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고 슬픔 속에서 웃음을 찾는 사람은 결코 곁에 두어선 안 된다. 그들의 말은 독처럼 퍼져 나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언제든 나의 실패도 그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어려움은 함께 이겨내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타인의 불행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어둡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뿐이다. 내가 빛날 때 진심으로 박수쳐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손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그러니 남의 고통에 웃음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혈연이라 해도 꼭 멀리하자. 4부, 피해야 할 네 번째 사람, 늘 요구만 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 자주 오간다. 물론 진심 어린 도움은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지만 일방적인 요구와 기대만 계속되는 관계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늘 요구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일은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떤 것도 나누지 않는다. 내가 형제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 너는 형편 괜찮잖아.
한 번만 부탁할게. 이런 말들로 상대를 압박하며 도와주는 것이 의무인 양 몰아붙인다. 처음엔 가족이니까 한 번쯤 도와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 삶이 그들의 부탁에 끌려가게 된다. 도와주는 일은 점점 늘어나고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되며 감정적인 부담만 쌓여간다. 일은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넌 늘 잘 지내잖아 라며 나의 현실을 깎아내리고 도움을 거절하면 냉정하다, 너답지 않다는 말로 죄책감을 유도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내가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너무했나, 도와줘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 자존감이 흔들린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도움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족이라도 인간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건강하다. 일방적인 요구만 있는 관계는 결국 나를 고갈시키고 병들게 만든다. 사랑도, 도움도, 나눔도 진심이 있어야 지속된다. 늘 받기만 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도구로 보는 것이다. 아무리 혈연 관계라 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계속 나눌 필요는 없다. 진정한 가족은 필요할 때 함께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다. 나의 거절에 실망하지 않고 나의 힘듦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진짜 관계를 만든다. 그러니 끊임없이 요구만 하고 절대 베풀 줄 모르는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나의 감정도, 에너지도, 인생도 소중하니까. 5부 피해야 할 5번째 사람 언제나 자신의 기준만 옳다고 믿는 사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피곤한 관계 중 하나는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관계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대화는 늘 일방적이고 불편해진다. 5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의 가치관과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일은 타인의 선택이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늘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봤으니까 알아.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식의 말은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강요에 가깝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질문을 하기도 전에 결론을 정해놓고 말한다. 타인의 삶을 그들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하며 조금이라도 다르면 비난하거나 무시한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들어야 한다. 내가 너보다 많이 살아봤다는 말을 앞세워 상대를 억압한다. 그 결과 우리는 그들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꾸며야 하고 때로는 본래의 모습을 감춰야 한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만의 삶이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할 수 있어야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된다.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게 되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잃게 된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자율성과 개성을 억누르고 조종하려는 것이다. 진짜 조언은 강요가 아닌 존중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당신의 처지를 이해한 뒤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사람, 그런 이들이 진정으로 가까워져야 할 사람이다. 무조건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나의 삶을 흔들고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그러니 아무리 혈연 관계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 존중 없는 조언은 간섭이고 강요는 애정이 아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더는 내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자. 6부 피해야 할 6번째 사람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가족이나 친척이기 때문에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관계도 경계 없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는 없다. 6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고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람이다. 일은 사소한 호기심을 넘어서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 요즘 누구 만나? 결혼 생각은 있어? 월급은 얼마나 받니? 너 돈 좀 모았니? 이런 질문은 처음엔 관심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간섭이 된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캐묻는 태도는 상대방을 숨막히게 한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 간의 거리감이 가까워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과 상처를 주게 된다.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허용되어야 할 공간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너 걱정돼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크다. 그리고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거절하면 왜 이렇게 예민해?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되레 문제를 상대에게 돌린다. 문제는 이들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나의 경계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이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엔 내가 틀린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경계 침해이며 단호히 거절해도 되는 문제다. 진정한 배려는 타인의 감정과 공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묻지 않아도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궁금해도 함부로 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가까운 사람이다.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런 관계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소진시킨다. 관계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이지 억지로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아니다. 가족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이며 사랑이다. 그러니 나의 경계를 무시하고 사소한 것까지 통제하려 드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대상이다. 7부 피해야 할 7번째 사람 말은 앞에서는 좋게,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 사람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7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앞에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이다. 늘은 당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미소 지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돌아서면 전혀 다른 말을 퍼뜨린다. 너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멋지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걔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지 몰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듣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신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그러나 험담과 뒷말은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경계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조심하게 되고 말 한마디조차 신중해지며 결국 마음을 닫게 된다. 일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디에서나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또는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당신을 험담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의 험담을 쉽게 한다는 점이다.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절대 말하지 마.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너에 대해 똑같이 말하고 있을 가능성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관계는 피곤함과 불신을 낳는다. 언제 내 이야기가 왜곡되어 돌아다닐지 모르고 그 불안감 속에서 진심은 사라지게 된다. 그들은 가까운 척하며 당신을 이용할 뿐 진정으로 함께하는 마음은 없다. 진짜 관계는 당신이 없을 때도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과의 관계다. 당신의 부족함까지 감싸주고 당신의 뒷모습에도 따뜻함을 지키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드는 사람,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기 전에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자. 8부 피해야 할 8번째 사람, 당신의 성장을 질투하는 사람. 가족과 친척은 보통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 않다. 8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의 성장을 질투하며 은근히 방해하는 사람이다. 늘은 겉으로는 잘 됐네, 축하해 라고 말하지만 표정은 어둡고 말투에는 미묘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다. 요즘 잘 나가더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가 그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는데. 이런 말들은 칭찬 같지만 그 속엔 분명한 불편함과 시기심이 담겨 있다. 늘은 당신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더 크게 느낀다. 그래서 축하보다는 비교와 폄하로 반응한다. 때로는 일부러 부정적인 말을 던져 당신이 흔들리도록 만들기도 한다. 요즘 그런 일도 불안정하잖아. 너도 오래 못 갈걸.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충고지만 사실은 당신의 자신감을 꺾으려는 의도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받았을 때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느낀다. 가족인데 왜 기뻐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견제하려 들까? 이런 질문이 머리를 맴돌고 결국 나 자신의 발전조차 미안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당신의 성장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질투 때문에 고개 숙일 필요는 없다. 당신은 노력했고 그 결과를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멀리 나아갈수록 더 불편해한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자신의 실패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비교가 아니라 응원이고 시기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러니
당신의 발전을 축하하지 못하고 시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거리를 둬야 한다. 당신의 밝은 길에 그늘을 들이우는 사람은 더 이상 함께할 필요가 없다. 구북,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냉정하게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은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 혈연은 절대 끊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자란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고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참으며 지낸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란 피를 나눈 것보다 어떤 마음을 나누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말한 8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늘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요구만 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 자신의 기준만 옳다고 강요하는 사람,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 그리고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람, 이들은 당신의 삶에 독이 될 수 있다. 그들이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이라 해도 당신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삶의 방향을 흔들게 만든다면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옳은 선택이다. 관계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의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다. 진짜 가족이란 내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고 나의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다. 당신의 기쁨에 진심으로 웃고 당신의 슬픔에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당신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고 당신의 속도에 맞춰 걸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만남이 반복될수록 기운이 빠진다면 그것은 신호다. 더 이상 그 사람 곁에서 억지로 웃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참지 말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때론 더 냉정해져야 한다.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용납하지 말고 나의 삶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10부,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 거리두기.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친척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한다. 하지만 가까움이 항상 따뜻함과 사랑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8가지 유형의 사람들. 나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며 항상 피해자인 척하고 남의 불행을 즐기며 요구만 하고 주지는 않으며 자신의 기준만 강요하고 경계를 무시하며 앞에선 웃고 뒤에선 험담하며 나의 성장을 질투하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내가 지켜야 할 에너지를 빼앗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아무리 오랜 인연이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당신의 자존감을 해치고 삶을 무겁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참음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위한 울타리를 지킬 것인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고, 고통받고, 조용히 눈물 흘리는 삶은 더 이상 지혜롭지 않다. 진정한 지혜란 누구와 함께할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무엇을 용서하고 어디서 멈출지를 아는 것이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기도 하지만 관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해주자. 나는 내 삶을 지킬 자격이 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따뜻해질 수 있다. 누구보다 나를 아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가족이라도, 혈연이라도, 나의 경계와 존엄을 해친다면 용기 내어 거리를 두자.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 평화롭고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은 어떤 관계도 참아야 할 의무가 없다. 사랑은 억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지켜가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자. 여러분, 철학적인 삶에 대한 나눔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진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